네, 안녕하세요. 나는 왜 코프링 컨트롤러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되었나 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백엔드 개발자 대학생 김병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점심 먹으면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실수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제 소개 짧게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코틀린 스터디 소개 짧게 하고, 그리고 저희 이번 세션의 핵심 발표 주제인 오픈 API랑 그리고 오픈 API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제가 스터디 하면서 실제 제가 따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후기, 그리고 마지막 Q&A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게으르고 싶어서 부지런히 개발한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3학년 현재 재학 중이고, 제일 중요한 데보션용, 데보션에서 운영 중인 대학생 인플루언서 3기로 활동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코틀린 스터디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희 코틀린 스터디는 코틀린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간단한 MVP REST API를 개발하는 게 스터디 목표였습니다. 스터디 구성원으로는 이제 SK텔레콤의 기루님이 운영자로 맡아주셨고, 대학생 2분, 그리고 현직자 9분, 그리고 저기 뒤에서 발랄하게 서서 V하고 계신 서포터즈 1분, 경선님으로 이루어져서 열심히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되게 허목해 보이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프로젝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코틀린 언어랑 오픈 API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오픈 AP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PI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픈 API를 적용하기 전에 기존의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상황극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두 분이 계십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랑 백엔드 개발자,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제가 열심히 개발해서 저희 이번에 API 새로 개발한 거랑 파라미터 일부 수정해서 배포했습니다 하고 사내 메신저로 날렸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은 네, 알겠습니다. 개발섭에 붙어서 개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개발하시다가 이거 제대로 요청한 것 같은데 에러 발생하는데요. 저는 당황했죠. 네? 테스트 코드 돌렸을 때는 잘 됐는데 잠시만요 하고 원인을 보다가 위키에 API 명세서 최신화가 안 되어 있네요. 잘못된 API 명세서 보고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 네, 그러면 최신화가 알려주세요. 저 같으면 좀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천사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어서 쉽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을 하죠. API 명세서 언제 수정하지? 쉽게 수정하는 방법 없나? 라고 고민한 후 저희가 스웨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스웨거, 많은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스웨거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어서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웨거는 이제 API 개발자들이 API 설계하고 빌드하고 문서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고, 코드에다가 저렇게 오른쪽 그림이죠. 오른쪽 그림처럼 스웨거 어노테이션 삽입해서 코드와 함께 API 문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걸 바탕으로 스웨거 UI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웨거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오픈 API입니다.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오픈 API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HTTP API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정의여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스웨거 스페시피케이션이 표준화되어 정착한 것이 오픈 API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오픈 API에 대한 그 특징을 기술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표준화된 포맷. 오픈 API 스펙 같은 경우는 JSON 또는 YML 형식을 사용해서 API를 정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종속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세 번째, 코드 생성? 사실
오픈 API 표준을 가지고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 오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드 생성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코드 생성은 바로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표준 규격에 맞는 명세를 작성하게 되면 그 명세에 맞는 코드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픈 API 제너레이터는 뭐냐라고 물으시면 저 이렇게 도식화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네, 아까 전에 소환 두 분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자분, 서브 개발자분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이 오픈 API 규격에 맞는 스펙 파일을 작성을 해서 API 규격을 표준화하게 되면 이 오픈 API 제너레이터가 클라이언트 SDK랑 스톱 서버, 네, 더미 서버라고 일명 부르죠. 이 스톱 서버를 코드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클라이언트 SDK 먼저 보게 되면은 스펙 파일을 기반으로 SDK를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수동으로 개발자가 SDK를 구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더 쉽게 API를 메소드 형태로 호출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스톱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스펙 파일 기반으로 생성해서 기본적인 서버 코드 베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 파일에 저희가 API를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라는 예시 응답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예시 응답도 더미 리스폰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서 저는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고요. 결과적으로 잠시만요. 안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스펙 파일로 API 명세서를 작성해서 효율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 파일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스펙 파일은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펙 파일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editor.swagger.io에서 펫스토어 도메인 서비스 예시 파일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펙 파일의 기본 구조는 오른쪽 표와 같은데요. 오픈 API 같은 경우는 사양 버전 명시해주고 인포 같은 경우에는 API 문서에 메타데이터, 제목이나 버전을 기입을 해줄 수가 있고 서버 부분 같은 경우에는 API 서버, 저희가 테스트할 API 서버를 URL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API를 그룹화하겠다라는 정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패스 부분이랑 컴포넌트 부분인데요. 패스 부분은 경로별로 API 엔드포인트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그 특정 패스에 메소드나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부분은 이제 API 엔드포인트의 이제 구성 요소들 있죠. 뭐 응답 엔티티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더미 리스폰스를 내보낼 때 어떤 식으로 내보내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스펙 파일을 가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스웨거 UI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두 사이드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고 하나는 이제 서버 사이드인데 먼저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원하는 설치 방법은 저기 표시되는 것처럼 npm 홈브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하단의 링크는 이제 공식 독스 가이드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치 말고 이제 일회성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싶으시면 아까 전에 그 링크 드렸죠. editor.swagger.io에서 스펙 파일 임포트를 한 다음에 저기 generate 클라이언트 부분에 탭을 통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다양한 언어랑 프레임워크 지원하는 거 보실 수 있죠. 다트도 되고요, 고도 되고요, 자바도 되고요, 코틀린 클라이언트도 되고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폴더 구조는 이제 왼쪽처럼 떨어지게 되는데요. 크게 APIs랑 모델즈로 구분되어 있고 APIs 폴더 내부에는 각 태그별로 요청 메소드가 생성되어 있는 이제 파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스펙 파일의 컴포넌트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의 이제 모델 클래스들이 포함된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API 같은 경우에 생성한 거를 보게 되면은 제가 뜯어봤는데 팩토리 디자인 패턴 중에 이제 팩토리 패턴을 가지고 생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SDK 이렇게 생성된 SDK를 통해서 메소드 호출로 간편한 API 연동이 가능하죠. 저희가 뭐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아니지만 뭐 엑시오스를 만들어서 엑시오스의 특정 패스 넣고 뭐 그런 것들을 하나의 메소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서버 사이드 제너레이트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 진행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프링에서 서버 사이드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하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들의 저기 위에 오픈 API 제너레이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특정 경로에다가 스펙 파일을 넣어두면은 빌드 시에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상세의 방법은 하단 이제 데보션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스터디장이신 기도님께서 열심히 써주신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된 코드를 좀 대충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코드의 내부에는 크게 스웨거 관련 어노테이션이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내부에 예시 응답을 리턴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한 코드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이제 생성된 코드가 있고 작성하는 코드가 있으면 실제로 저렇게 저희가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삽입을 하면은 실제로 깔끔하게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왜 코트링 컨트롤러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스톱 서버 코드 생성으로 직접적인 컨트롤러 개발이 필요가 없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스웨거도 적용해줘, 뭐 예시응답도 날려줘,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컨트롤러 개발이 필요가 없고, 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생성된 컨트롤러 부분을 이제 오버라이드 받아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컨트롤러 부분을 오버라이드 받아서 구성하기 때문에서 비즈니스 로직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스웨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코드가 더러워져요. 네, 더러워져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말하고 싶은 코프링 컨트롤러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변환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프론트엔드 개발자, 네, 천사 같으신 개발자분이랑 백엔드 개발자, 저가 나왔죠. 저희 이번에 API 수정된 부분 스펙 파일 업데이트 했습니다. 사실 백엔드 개발자는 아까 전에 스펙 파일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그 스톱 서버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백엔드 개발자가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스펙 파일로 SDK 생성해서 작업할게요. 그러면 이제 SDK 그대로 스펙대로 나오기 때문에 SDK만 임포트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행히도 네,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고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야근은 안 해도 되겠다. 일찍 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케이스 2개를 실제 프로젝트 후기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리팩토링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스타트업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개발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개발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코드가
그 자바 버전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언제 또 고치냐. 그리고 이제 도메인별로 각기 다른 디자인 패턴이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싶어서 또 벡터 패턴 이러니까 조금 현타 와서 이제 기존에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작성된 API 명세서가 존재했고요. 그거를 이제 오픈 API 스펙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리팩토링을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오픈 소스를 연동할 때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비스 개발 중에 이제 특정 오픈 소스랑 연동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를 오피셜하게 SDK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연동하냐? 찾아보니까 단지 REST API만 지원을 하는 걸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픈 소스 레포를 좀 구경하고 있었어요. 연동해야 되는 게 이거구나. 근데 UI 쪽에 오픈 API 규격에 스웨거 스펙 파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맛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견된 스펙 파일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SDK를 생성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패스나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직접 생성할 필요가 없이 그냥 SDK 생성했으니까 그 메소드 줄로 간편하게 연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적용한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 장입니다. 네, 제 맨 처음에 보시면 오픈소스 레포지토리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는 이제 계속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릴리즈 인포를 계속해서 폴링을 해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쉘 스크립트로 가져오게 되고, 만약에 새로운 그 버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클론을 해와서 실제로 제너레이트 이제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SDK를 생성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 생성한 SDK를 저희 넥서스 레포지토리에 퍼블리시를 해서 여러 사용자가 쓸 수 있게끔 배포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이제 SDK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면 깔끔한 오픈소스 SDK 생성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가차 없으시네요. 그래서 사실 다음 장은 Q&A에서 Q&A 진행해 보시죠. 5분 남았다고 그냥 이야기. 그런가요? 네. 그 Q&A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으셨나요? 네. 자, Q&A 시작인데요. 10분 정도 할 건데 빨리 끝내주셔서 15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QR에 누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제가 슬라이드 화면을 띄울게요. 저 대학생입니다. 살살 너무 심오한 질문 해주시면 저 좀 힘들 것 같아서 봐주세요, 여러분. 아까 띄워놨었는데 잠시만요. 접속하고 있습니다. 네, 상기님 잘생겼어요. 네, 진짜 잘생기시고. 잠시만요.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디부터 질문해야 돼? 자, 여기 아까 조합 문제 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오픈 AI 이거 전 질문 같은데. 정질문. 네. 어느 부분이 맛있었는지. 네, 여기서부터 같아요. 어느 부분이 맛있었냐?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오픈소스 이제 데몬 서버가 있었고 제가 거기에다가 특정 기능들을 이용을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REST API만 존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언제 클라이언트 만들고 언제 SDK 만들고 언제 파라미터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스펙 파일을 인풋하고 자바 라이브러리로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저희 그 메이븐 패키지 매니저를 썼던 것 같은데 메이븐에다가 그 패키지 넣어놔줬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를 그냥 메소드만 호출을 하고 그 메소드에 파라미터를 땅땅땅 넣어주면 자동으로 탁탁 붙여주니까 그 부분이 조금 개발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맛있었습니다. 그만 맛있다. 네.
재미난 표현이군요. 네, 그리고 코파일럿을 연동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 코파일럿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게 그 깃허브 코파일럿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코파일럿을 많이 안 써서 어떻게 연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VS 코드 써가지고 뒤에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만 쓰다 보니까 사실 코파일럿에도 그런 스웨거 오픈 API 제너레이터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자동으로 쳐주기도 합니다. 근데 연동하는 방법?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할 때의 장단점. 사실 제가 오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학생이 스터디 모임. 사실 이제 맨 첫째 장에 그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대학생 2분이랑 현직자 9분 그리고 서포터즈 1분 계셨는데 사실 저는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이 기술 스택은 좋으니까 최신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썼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유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데보션 오픈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에 다양한 직군분들의 사람이 모여 있어서 되게 진로 찾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점? 근데 단점은 조금 그 이해하기가 있죠. 수준이 아까 전에 갭이 좀 있어서 제가 집에 가서 따로 찾아봐야 했었어요. 그래서 뒷공부를 좀 많이 했죠. 그리고 기존 레거시 코드에 스펙 파일 없이 제너레이트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스펙 파일 같은 경우가 표준 규격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파일 없이는 제너레이트 하는 방법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펙 파일을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 플로우만 있는 걸로 알고 저희가 그 규격에 맞지 않는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겟 요청에 바디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하겠죠? 그래서 스펙 파일 기반으로 작성된 걸로 이제 코드 생성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레스트 독스. 사실 이게 안 나오길 바라는데 사실 저도 비교해보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레스트 독스랑 사실 스웨거랑 비교 대상이고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레스트 독스랑 비교는 사실 제가 나중에 스터디해서 데보션의 블로그로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스터디요. 저희가 껴주시면 선생님 껴주시면 열심히 참여할 의향이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여러 개의 API를 사용하면 스펙 파일이 여러 개 생성되는데 사실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 파일이 여러 개 생성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사실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메인별로 스펙 파일을 땅땅땅땅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스펙 파일에 딱 넣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개 생성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베이스 스펙 파일이 있고 이거를 임포트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스펙 파일이 제너레이트 할 때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펙 파일도 약간의 그 모듈화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성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베이스 그 스펙 파일에 링크만 걸어주시면 자동으로 보게 돼서 하나의 SDK로 만들어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끝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요즘 대학생 이 정도인가 봐요, 그죠? 박수 또 바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